네,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재호 씨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두 번째 순서로는 국제기능올림픽 은메달리스트입니다. 윤지은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한 시간 이 젊은 도전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윤지은 파워 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네,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3D 디지털 게임 아트 은메달 수상자입니다. 윤지은 씨인데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D 디지털 게임 아트 직종에서 은메달을 수상하게 된 윤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능올림픽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 네. 설명을 해주세요. 기능올림픽, 그냥 올림픽과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는 일단 그냥 올림픽은 운동 기술이라면 저희는 진짜 말 그대로 직업 기술 쪽을 중심으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기능 올림픽에 예전에 보면 뭐 목공이나 이런 제조 관련된 기술은 많았는데 네. 게임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게임 아트. 이게 이번에 세 번째 대회라서 아마 2017년도 때부터 생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얼마 안 되는 분야에서 네. 은메달을 수상을 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기능 올림픽에 나가려면 네. 어떻게 좀 선발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뽑히셨어요? 일단은 지방대회부터 이제 각 도마다 지방대회를 여는데 거기서 1, 2, 3위 안에 들면 전국대회를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이 주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전국대회를 또 나가서 이제 거기서 1, 2위를 하고 이제 다음 연도나 작년도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 그쪽 선수들이랑 또 4명이서 겨뤄야지 그 중에서 1위를 해야 이제 국가대표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1위가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거군요. 네. 근데 보면 이 국가대표로 뽑힌 이후에는 합숙 훈련을 한다고 들었어요. 아, 네. 합숙 훈련이 힘듭니까? 적응하면 당연히 안 힘든데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요?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평상시 네. 본인의 패턴과는 다르게 네네네. 몇 시에 일어납니까?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훈련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 바로 아침 먹고 하다가 9시나 8시부터 훈련을 바로 들어갔었어요. 훈련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일찍 일어나는 거. 네. 다른 건 별로 안 어렵군요.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또래 친구들이잖아요. 대부분 이 기능올림픽에 나오는 친구들이. 네. 그러면 보통 6개월 정도 합숙 훈련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재미난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일단은 재미난 일보다는 좀 슬픈 이야기인데. 슬픈 이야기. 저희가 컴퓨터 직종이라서 네. 컴퓨터 전화를 한 번에 내리면 정말 슬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훈련소에서 한번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을 때 비가 샜나 봐요. 그래서 전원 코드에 물이 들어가서 자동 누전 시스템이 돌아가지고 차단기가 내려가 버려서 작업하다가 파일을 한번 날라먹은 적. 근데 굉장히 슬프다면서 즐겁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러면 파일이 날아가서 좀 쉬셨습니까 그날은? 아니요, 바로 문의 드리고 이제 차단기 올리고 바로 작업을. 바로 또 작업을 네. 쉬지 못하셨군요. 네, 못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생소한 종목이라서 놀라는 분도 계실 텐데 3D 디지털 게임 아트. 네. 어떤 겁니까? 게임에서 보여지는 그래픽 전반 요소를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유명한 게임 캐릭터들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동작을 추가하는 것까지 하는 게 저희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게임에 나오는 네. 캐릭터나 뭐 그들이 갖고 있는 도구나 네, 맞아요. 무기 등 모든 것을 만드는 네네네.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동작까지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여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훈련 강도가 세다고 들었는데 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라고 했지만 주로 하루 훈련 기간에 그럼 어떤 일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일단 디자인을 먼저 주시고 지도위원님께서 그럼 이제 이거를 2D로 먼저 그려야 돼서 그걸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3D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또 3D 작업하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게 이제 얘를 사람의 피부를 벗기는 것처럼 얘를 색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 색칠하려면 2D로 먼저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3D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그 전개도처럼 이렇게 펼치고 그 작업을 하고 이제 색칠을 하는 작업을 하고 거기다 이제 얘가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뼈를 심어줘야 돼서 직접 뼈를 심어줘가지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작업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을 만들어서 이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른바 만화 네. 모양으로 평면으로 사람을 만들고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색칠을 그러니까 이렇게 펼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란 걸 펴서 이렇게 맞아요.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색칠을 하고 네, 하지만 그냥 동그랗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가운데 또 뼈를 만들고 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네요. 보통 그렇게 한 번 만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대회 시간으로는 22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네. 보통은 훈련 때는 디자인 위주로 해서 보통 일주일에 한 파트씩 하거든요. 한 파트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제 그림 그리는 거, 3D로 구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얘를 펼치는 거, 그리고 얘를 색칠하는 거, 얘 뼈 심어주는 거, 동작 잡아주는 거 이거를 한 파트씩 나눠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훈련을 계속 네네네. 하는 거군요. 보니까 이번에 원래는 중국에서 열릴 대회였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어디로 가서 하셨어요? 좀 이번에 나눠서 개최를 했다면서요? 네, 근데 저는 한국에서 네 좀 아쉬웠습니까? 살짝 해외를 못 간다는 게 살짝 아쉬웠는데 네. 그래도 그게 있잖아요. 홈 어드밴티지. 네, 그게 있어서 마음이 편했다. 네 맞아요. 시차 적응할 필요가 없어서. 예. 뭐 이렇게 직접 나가서 훈련하고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훈련은 어떤 거였어요? 디자인 작업? 디자인 작업. 네, 그게 아예 창작이라서 음.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제가 나오잖아요. 네. 과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디자인 작업이요 하면 디자인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유명한 게임이 뭐가 있어? 오버워치라던가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이 있잖아요. 네. 그쪽 세계관, 판타지 세계관, 음. 막 이런 막 오버워치는 약간 과학적인 그런 쪽이면 그럼 이제 그쪽 세계관에 맞춰서 캐릭터를 이제 0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형이다 이런 건 좀 주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자유롭거나. 네, 그래서 저저번 대회나 그럴 때는 헝그리 샤크라고 모바일 게임 그 상어 게임인데 그 네. 상어를 이제 디자인하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완전 자유롭게 주제를 줘가지고 판타지든 과학적이든 막 그런 식으로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상어여만 된다, 상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제가 딱 주어지고. 네 맞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를 고민하면서 디자인을 네. 시작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창작 네네네. 영역이라서 어렵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을 하고 온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인데요. 윤지은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가 올림픽 출전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또 어떤 도전을 만들어 갈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어려 보이세요. 네. 어리시죠? 네.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01년생 01년생. 네 23살입니다. 23살. 기능올림픽 자체가 또 어린 선수들이 네. 출연하는 거죠. 맞아요. 만 26세인가 25세 이하만 출전 가능한 대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봤더니 대회 나간 거는 고등학교 때인 거네요. 국제대회는 성인 돼서
있었고 네. 이제 전국대회나 지방대회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 길을 선택하겠다라고는 아,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이쪽으로 진로를 많이 그때 저희 세대가 아마 자율학습 세대여서 네. 진로 교육이 갑자기 중학교 때 활발하게 됐어가지고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진로라던가 각종 직업 체험을 약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갑자기 생겨서 그걸 하다가 원래는 그냥 인문계 진학하려고 했는데 그걸 듣다 보니 약간 관심이 생기는 분야가 점점 생기고 원래 만화랑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거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꽤 많은 고등학교가 있구나. 원래 인문계밖에 몰랐는데 네. 특성화 고등학교도 그때 처음 알았고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준비를 하면서 이쪽 직종으로 아예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은 그러면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네. 이미 게임과 만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좋아한다. 그리고 아. 이 길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약간 했었어요? 아니면 아예 그런 생각 안 하고 좋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아만 해서. 좋아만 네. 하고 있다가 직업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있다가? 네네네. 아, 그럼 결정적인 계기는 그렇게 본인의 이제 진로 선택을 위한 여러 가지 수업을 들으면서 네. 확인을 한 거군요. 네. 근데 여담입니다만 지금도 게임과 만화는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죠. 왜냐면 만들다 보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 좀 싫어질 뻔했다가 이제 네.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다시 좋아지고 대회 있어요? 끝나가지고. 대회가 끝나서. 네, 보통 이제 본인이 하는 역할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이 올림픽 대회에 나가셔서 그 여러 가지 출전해서 작품을 또 하나 완성을 하는 게 시험이었을 거 아니에요? 과제. 이번 네. 올림픽에서. 과제가 뭐였어요? 이번 과제는? 근데 이번에 저 대회 때 아예 모듈식 대회로 바뀌어서 아까 그 한 파트씩 나누는 걸 그걸 대회 때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각 파트마다 4시간 안에 그걸 작업하는 걸로 해버려가지고 네, 여러 파트가 나는데 그 중에서 만든 건 되게 많아서 요즘 그 우리나라에서는 안 유명하지만 해외에서는 유명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소품이랑 캐릭터 그러니까 무기나 캐릭터 디자인 위주로 작업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쭉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네. 최종본이 만들어지는데 최종본만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만들어라 맞아요. 라고 한 건데 중간중간에 그럼 채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파일을 일단 4시간 안에 완성할 파일을 받고 제출하고 받고 그리고 그 파트별로 이제 각 파트별 심사 채점 기준이 또 정해져 있어서 얼마나 잘 만들었냐 이런 건 주관적 요소고 그렇죠. 저도 그게 제일 네.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잘 만들었는데 했을 때 그걸 맞출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주관적 묘사가 저희는 좀 있어서 디자인 계열이어가지고 이걸 얼마나 잘했냐 이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개수에 맞추는 그것도 있어가지고 사이즈나 그런 건 객관으로 들어갔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디자인은 주관적이고 수치별 만약 내야 될 파일이 5개다면 5개 딱 맞냐 이걸 객관으로 또 따져서 이런 식으로 주관 객관 채점을 합니다. 네.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훈련 같은 걸 할 때 본인이 아까 이제 창작의 고통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준비해요? 많이 봐요? 아니면 무엇인가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작업이 해외 그 핀터레스트라는 이미지 사이트 같은 거에서 되게 많은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네네. 각 컨셉별이라던가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도 많고 그거를 진짜 거의 매일매일 봤던 것 같아요. 네. 보면서 네.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구나, 만들 수 있구나 네, 맞아요. 고민을 하고 있었군요. 이제 어린 나이에 은메달이에요. 어린 나이에 은메달인데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대학교를 이제 가신 건가요? 갔는데 지금 휴학 중이라서 이제 복학. 이 올림픽 대회 때문에 네네네. 휴학 중에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벌써 은메달리스트. 네. 국가대표. 엄청난데 이번
출전이 본인의 인생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대회를 하면서 원래는 수동적이었는데 제가 막 이거 해라 하면 그냥 이것만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것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이걸 하면서 점점 제 주관적인 생각이 점점 많이 능동적으로 많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거다라는 게 점점 많아져가지고 네. 네. 앞으로 본인의 인생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맞아요. 근데 기능올림픽 당시 또 재미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대회 바로 시작하기 전날에 네. 준비기 시간이라고 하루 전 시간을 줘요. 컴퓨터 작업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 제대로 작동되냐 막 이런 테스트 그쪽을 줬는데 근데 갑자기 이번에 SCM 분이 뜬금없이 갑자기 망치 그 포트나이트 무기 망치를 갑자기 모델링 하라고 하셔서 테스트 하는 겸 만들어 봐라 이러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만들었는데 그때 저는 그게 저희가 만들 때 폴리곤스라고 이렇게 면을 이루는 그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을수록 고퀄리티가 되고 그게 적을수록 저퀄리티가 되는데 그러니까 매끄럽냐 아니면 약간 울퉁불퉁해지냐 이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엄청 작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망치할 때. 한 1000개였나? 딱 봐도 10,000개 이상은 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1000개인가 그 정도로 저는 맞췄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다 안 맞췄단 말이죠. 그냥 막 그냥 자기 그냥 어차피 테스트니까 그냥 그리고 그분이 심사에는 어차피 안 들어갈 거다 이러셔가지고 그냥 막 만들었는데 했는데 저는 저희 지도위원님이 폴리곤스 맞춰놔라 이러셔가지고 결국에 맞췄는데 아니 갑자기 이틀째 그 모델링을 그 소품을 가지고 갑자기 애니메이션을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회 외 시간에 만든 건데. 아하. 그래서 저는 다른 선수들은 다 폴리곤스 되게 잘 맞춰서 되게 예쁘게 보이는데 저만 혼자 막 각져 있고 막 이러는데 저보고 막 애니메이션을 잡으라 하시면 당연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제게 완전 초라해 보일 거 아니에요. 저희도 주관적 요소가 강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완전 한번 대회를 말아먹을 뻔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코너. 이 사람의 출사표 히든 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는데 아직 밝히지 못한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이 기회에 마음껏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금이 얼마였습니까? 은메달. 국제대회 은메달. 네. 저는 5,600만 원 정도. 9,600만 원이 지금 현재 통장에 그대로 있는지요? 아니요, 적금 들었죠. 벌써 적금으로? 네. 어머니, 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셨죠, 우선? 네. 은메달, 은메달 뭐 한번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진짜 은입니까? 아니요, 가짜입니다. 가짜일걸요? 하지만 그 은메달을 보고 본인도 너무 좋았고, 네.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저보다 더 좋아하셔가지고 네. 너무 거의 대회 끝나자마자 전화하셔가지고 뭐였지? 시상식 끝나자마자 전화하셔가지고 네. 진짜 너무 축하한다고 드디어 그걸 받구나 네가 5년 동안 힘들어했는데 이러셔서 되게 나보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5,600만 원. 네. 적금으로 갔다고 했는데 네.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모님께 뭔가 선물은 안 하시고요? 그런 저희 부모님은 제 돈을 쓰기 싫어하셔가지고 제가 뭘 선물해 드리려고 하면 됐다고 아니면 현금으로 하려고 하셔서 그래서 선물은 대부분의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현금입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적금을 드셨다. 벌써부터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직접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이 소식을 듣고 좋아하셨습니까? 네, 엄청 좋아하셨. 학교는 플랜카드 걸고 막 뉴스 내고 기사 내고 거의 당사자보다 너무 들떠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학교가 특성화라서 홍보를 많이 하셨나 봐요. 국가대표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특성화과에서 디자인과라고 다른 과들도 있는데 이번에 애들이 많이 적어서 인원수가 많이 충당이 안 되는데 디자인과만 다 찼다고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분야에 또 일조하시는 네.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게임 안에 이런 거를 구현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 네.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차피 지금 요즘 자료가 온라인 강의라던가 그런 게 되게 많이 생겼어요. 저희 분야도 그렇고 3D 관련 온라인 강의가 엄청 많이 늘어서 만약 이쪽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면 네. 무료 유튜브에 무료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료를 진짜 많이 봐야 보는 눈을 길러야지 실력이 엄청 느는 것 같아요. 아, 어느 게 잘 만든 작품이다를 알아야 된다 본인이. 네, 맞아요. 근데 보면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게임 회사가 많으니까 취업도 잘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취업은? 게임에서는 약간 그 이과 감성이어가지고 네. 잘해야 뽑아주는 거고 못하면 바로 잘라버리는 스타일이어서 진짜 본인의 스킬이라던가 막 그런 걸 진짜 많이 단련해야 그 게임 회사에 오래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잘 오래 있진 않고 이직을 되게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각 조건이 되게 좋은 데로 많이 왔다 갔다. 본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물론 이제 은메달을 따셨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럼 나의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포트폴리오 준비를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취업은 당연히 대기업 게임 회사가 좋겠지만 보통 경력이 있어야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좋은 회사라기보다는 저를 뽑아주는 회사를 많이 가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마 또 후배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보다는 아마 후배들 중에서 네. 국제기능올림픽에 나도 나가고 싶다 아,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준비해라? 아까 거의 그거랑 동일한데 일단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대회를 만약 준비한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기능 대회를 해봤던 사람들일 테니까 기능 대회 우선으로 하면서 그냥 약간 좀 더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길러야 세계대회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네. 집에 있는 컴퓨터 사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에 컴퓨터를 사서 거의 320만 원 가까이 본체만 들었거든요. 거의 컴퓨터 스펙상으로는 진짜 최고 사양인 것 같은데. 이번에. 네. 근데 문제는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 좋을수록 잘 되는 건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가 약간 무거운 작업을 많이 해서 네. 막 그냥 폴리곤 수가 많을수록 컴퓨터도 부하가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보통은 4만 폴리곤을 쓰니까 그리고 거기다 하이폴리라고 진짜 엄청 높은 고퀄리티 폴리곤 수를 쓰는데 그건 100만 개 쪽 가까이 되거든요. 컴퓨터가 안 버텨주면 다운돼 버려서 그래서 무조건 컴퓨터 사양이 좋은 게 좋군요. 게임할 때도 좋고. 알겠습니다. 게임을 위해서도 물론 사양은 좋아야 네, 돼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국제기능올림픽 3D 디지털 게임 아트 은메달 수상을 한 윤지은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